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최근까지 약 1년 넘게 박스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던 최근의 상황, 그래서 이제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 주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뚜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서 포지션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고 있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88%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거의 동일한 수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고요.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자, 최근에 매매 비중이 3%, 얼마 전까지는 거의 두 자릿수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높은 비중을 보여줬고요.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좀 높은 상황입니다. 공매도 비율이요. 자, 이어서 대차잔고도 여기에 따라서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은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자, 이어서 이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자, 1조 8천, 자, 횡보 한번 했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점프업 2조 2천대에서 또 한번 횡보해서 계단식의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레벨업 3조 돌파. 올해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4조 돌파를 합니다. 내년 후년 거의 비슷한 폭의 5조 6조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의 최근의 상황은 괜찮아요.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7천대에서 마찬가지로 횡보 이후에 주춤합니다. 6천대로 떨어져서 횡보. 자, 이후에 4천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은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좀 크게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1조 2천억까지 근처까지 올라가는 상황. 올해 반등이 굉장히 크고요. 내년 후년도 상당히 괜찮은 폭의 상승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제는 확실히 저점을 지나고 올해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좋고요. 자, 이어서 이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 보시게 되면 180억에서 1900억 10배가 넘게 뛰었죠. 1분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10배. 자, 150에서 1500 근처. 자, 그리고 2분기, 3분기도 좋죠. 여전히 700에서 2600, 2000에서 3300. 자,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해서 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이제 올해 분기별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엔 40대에서 최근에는 10대까지 내려왔다 올해 20대.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비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도 낮은 레벨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자, ROE 보겠습니다. 17, 16, 13 과거에 괜찮았죠. 하지만 최근에 자, 5, 2까지 떨어졌고 올해 반등 한 5로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는 7, 8 정도. 그래서 두 자릿수 진입은 아직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의 의미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PS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올해 크게 뛰는 상황입니다. 내년 후년도 괜찮고요. 이어서 이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자, 배당금은 올해 685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45%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다소 소소한 편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35.83배, PBR은 1.6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가 좀 반영을 한다. 최근에 악재도 좀 있었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좀 반영한다고 해도 지금은 너무 싼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평가 구간, 현저한 저평가 구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실적 대비 현재 주가의 레벨은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 영업이익은 870% 넘게 증가를 했으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조금은 아쉬운,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아쉬운 실적이 나왔어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일단 램시마4의 캐나다 직판 전환과 지난해 화이자 재고 부족으로 인한 추가 물량 공급 등으로 인해서 바이오 의약품 중 램시마4 매출만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이 무형자산 삼각비 감소와 재고자산 믹스가 개선은 됐지만 이 외부 위탁 생산 영향 등이 반영이 되면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출시한 자가 면역 질환 신약 진펜트라 있죠.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13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또 감소를 했고요. 다만 진펜트라가 꾸준한 처방 성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매출 증가로 향후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분기는 좀 아쉬운 얘기 말씀드렸는데 2분기부터는 그래도 셀트리온의 본격적인 원가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램시마, 허즈마 등 총 3개 제품의 수율 개선 버전 생산이 이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기존 버전 대비 약 2배 수준의 생산 효율로 원가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고요. 여기에 외부 CMO 영향 등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 2분기에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죠. 지난 12일 날 또 자사주 소각 결정했다는 이슈가 있었고, 이사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고 이제 약 1,0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각하는 자사주는 약 58만 9천 주 정도 되겠고 21일 날 소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분을 포함하면 이제 셀트리온이 1월 이후 소각 완료했거나 결정한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9천억 원이 되겠고요.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4,500억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 관련 얘기, 관세 얘기. 자,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트럼프가. 자,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이었으니까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내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관세 얼마 정도 부과가 될지. 자, 그래서 조금 남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은 현지 생산지 확보 등 중장기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판매 예정인 제품 15개월분을 사전에 이전을 해서 이제 올해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현지 위탁 생산 기업과의 생산 계약을 완료, 그리고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관세 여파가 지속이 될 경우 추가 생산 계약도 고려하고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 전략으로 현지 원료 의약품 생산 시설 확보도 검토하고 있고요. 예비 검토를 거쳐서 현재 세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부랴부랴 이런 제시 방안들을 좀 계속해서 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인 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올해 신규 제품 출시와 매출 원가율 개선을 통해서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4개 제품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사실상 새로 만들어진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참전하는 셈으로 수익 잠재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가장 최근 출시된 스테키마가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미국에서 발빠르게 이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도 신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회복되는 점, 좋은 이제 잠재적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주가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건 관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일주일 정도 안쪽으로 남았으니까 조금 더 어떤 내용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노출된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고, 그걸 반영했다고 해도 지금 과도한 하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지지라인 있죠? 이제 15만원대 지지라인. 그래도 웬만하면 여긴 깨고 내려갈 일은 없지 않을까. 만약에 관세가 말도 안 되게 진짜 그렇게 부과하지 않는 한 사실 이제 여기선 잘 지지해 줄 것 같고,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되냐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향후 이제 트럼프의 발표 내용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지금은 충분히 진입하기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2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조금 못 미친 한 22만원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상단은 여전히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중장기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익절은 그럼 언제부터 하나요? 자, 익절은 18만원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18만원까지는 여러분들 익절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빠르게 지금 팔고 나가야 된다든지 종목 교체를 하고 싶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자, 18만원까지는 꾸준하게 보유하시다가 18만원 도달하면 이때부터 슬슬 익절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로 자, 잘 팔아 나가시다가 최종으로 22만원까지 보는 전략 일단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만 남았죠.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 자, 17만원 요 라인 하나만 제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만원 여러분들 밑으로 맞춰주시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최대한 내리셔서 17만원 밑으로, 여기까지 안 된다 하시면 목표주가 밑인 18만원 밑에라도 맞춰주세요. 가능하시면 17만원 밑에 이상적인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17 언더로 맞춰주시고 이제 중장기로 보유.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들어갔거나 평단 최근에 내려서 17만원 밑에 이미 지금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 있죠. 현재 본인 평단이 17만원 밑에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보유만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트럼프 관세 그거 어떻게 좀 제시하는지 그 내용만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 내용 나오고 나서 걱정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